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패드 정지 할게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첫눈이 왔어요. 네, 여러분들 보셨나요? 첫눈 오는 거? 저는 잠깐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다가 이제 남편하고 만나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안전 문자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눈이 내린다. 네, 그러니까 폭설이 또 예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을 때는 저희가 좀 이른 저녁이어서 괜찮았는데 나오니까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역시 그 젊은 친구들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뭐 너무 오래된 부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막 연애하는 친구들은 막 첫눈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팔짱 끼고 막 신나하고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엄마 미소, 아빠 미소 이런 미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을 때다. 그러면서 또 우리도 또 이참에 데이트한다고. 저는 이렇게 남편하고 걸을 때 팔짱 잘 끼고 또 겨울에는 또 손 시려우니까 남편 호주머니에다가 손 잘 넣거든요. 네. 그럼 막 제 친구들은 질색을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남편도 되게 좋아해요. 의뢰.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남편 이렇게 그 외투에 주머니는 제가 손을 넣습니다. 따뜻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부부간에 그런 식의 그 스킨십도 되게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뜨거운 뭐 스킨십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거로도 충분하다.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신나게 오늘 또 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좀 누워 있을까 하다가 첫눈 오는 날 또 여러분하고 만나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단톡방에도 올리고 제가 이제 오늘 9시에 라방을 하겠다 그러는데 조금 일찍 열었어요. 이제 그동안 이제 잠옷 입고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대다가 아무래도 또 방송하면 또 옷도 갈아입고 뭐 안 하던 귀걸이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예의니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안경도 예전에 쓰던 안경인데 다시 한번 꼈더니 이 안경도 마음에 드네요. 도수를 조금 렌즈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안경은 제가 일본 갔을 때 백산이라고 학산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굉장히 그 안경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장수 사회였기 때문에 일본이 특히 왜 치아들이 안 좋은 것도 아시죠? 그래서 교정도 일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안경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브랜드지만 아주 오래된 브랜드들이 많아서 요즘에 그 정재영 씨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쓰고 나오는 안경이 그게 일본 안경인데 저도 안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쉐이프도 예쁘고 그 레오파트 무늬도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정재영 안경 찍으니까 바로 뜨던데요. 온라인에서 파는 가격이 뭐 160만 원인가 170만 원 하더라고요. 안경 하나에. 상당히 비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일본에 가서도 안경이 이렇게 되게 일본산과 중국산으로 나뉘고요. 일본산도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6, 7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하는 것 같아요. 비싸더라고요, 안경도. 이 안경도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아주 오래된 브랜드인데 요즘은 조금 덜 유명한 것 같아요. 요즘은 면세 가면 좀 큰데 아울렛 금자라고 써서 가네코라고 있는데 그 안경이 되게 또 유명하고 저희 그 상가에 아주 비싼 안경점에도 이렇게 입점해 있어요. 근데 이 백산 안경은 더 전통적이고 더 오래된 안경인데 그렇게 막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이렇게 좀 약간 핸드메이드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보라색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옷에 좀 맞춰서 한번 껴봤습니다. 근데 안경도 왜 렌즈를 계속 바꿔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잠깐 일본 갔다 와서 안경점에 가서 저희 단골집 가서 렌즈를 한번 바꿔서 이 안경을 좀 써볼까 해요. 가을 겨울에는 또 안경이 괜찮은 조금 무겁거든요. 얘가 살짝은 그래도 뭐 그냥 할 만하다. 그래서 아이들 안경 사줄 때 여러분들 아이들은 태가 이렇게 비싼 거를 고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망가뜨리고 오히려 개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안경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쓰는 거, 가방 안에 비상용, 그리고 집에 이렇게 3개. 그래서 그냥 좀 싼 태로 그냥 왜냐면 아이들이 막 깔고 앉기도 하고 장난치면서 막 부러뜨리기도 하고 또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정말 시험을 보거나 중요할 때 안경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안경은 꼭 여러 개, 태는 원래 싸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남대문 시장에 아주 거기 안경점들이 한가득 있거든요. 도매상들이. 거기에서 한 가게에서 오랫동안 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면세에서나 외국에서 선글라스 같은 거 사와도 우리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또 렌즈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럴 때도 항상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안경은 항상 단골집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늘어지기도 하고 나사가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짜잘하게 AS가 많이 필요한 게 안경이에요. 그리고 안경은 또 도수가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도수 체크는 꼭 안과 가서 하세요. 예. 안경점에서도 해주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요즘 안과 가면 시설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처방을 받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안경 위에 눈 전체적으로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안경 도수도 이렇게 표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거 이제 가져가서 안경점 가서 맞추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눈이 엄청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나중에 그 안약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약은 아닌 것 같고요. 글쎄 안약일까요? 근데 제가 약사가 권해서 샀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눈이 제가 가끔 이제 그 빨개지는 거야. 실핏줄이 터지고 눈도 좀 뻑뻑하고 그랬을 때 최근에 또 어제 또 배랑 안에 또 오른쪽 눈이 또 빨개졌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약을 이렇게 양쪽에 넣었더니 반나절 만에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약이 약간 그 파스 같은 게 화하는 느낌이죠. 박하이안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눈이 굉장히 이렇게 맑아져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한번 그 포장 박스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잘한 것들이 확실히 이제 노후에는 많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워낙 이 핸드폰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시력에 예민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시력 체크를 하셔라. 예, 그래서 저는 방학 때 항상 병원에 가서 체크하라고 해요. 그게 제일 좋더라.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손 흔들기라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또? 오늘은, 염색을 했어요. 헤어 염색을 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잠깐 시간이 났는데, 예, 막 며칠 전부터 계속 막 몸이 근질근질 했었어요. 또 이제 지름신이 발동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옷을 더 이상 안 사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약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번 계절에 브라운이 필요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올해 특히 브라운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제 옷 중에서 이제 브라운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이보리는 좀 있는데 난 브라운이 하나 있어야 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20번 타고 얼른 그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전철을 탈까 고민했는데 오늘은 뭐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도로를 보니까 택시 안 돼. 지하철은 또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또 귀찮아. 그냥 다이렉트로 어차피 택시 코스나 버스 코스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갔습니다. 얼른 시장에 갔는데 잘못 갔어요. 도착이 한 4시 한 20분쯤 됐는데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연집이 있었어요. 제 단골집 중에 한 군데가 열었는데, 여기 마감 시간이 언제냐? 했더니 5시래요. 근데 왜 다 문을 닫았냐? 장사가 안 된대요. 예.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불경기는 불경기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인가? 며칠 전에 라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캐시미어가 이게, 보통 시장에서 파는 것도 100% 많거든요. 좋은 거 많아요. 근데 백화점 가면 디자인비에서 뭐 매장비에서 엄청 비싸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캐시미어 좋은 거가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사거든요. 안 비쌉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새로 사온 옷입니다. 얘랑 얘는 색깔이 예뻐서 샀고요. 조금 커요. 저한테 살짝 큰데 그냥 이너를 입으면 될 것 같아서 얘 하나 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했던 브라운, 예, 그거는 이렇게 티셔츠는 없고 가디건 스타일로 단추가 쪼르륵 있는 건데, 뭐 잠그면 그냥 뭐 예, 입을 수 있는 거라서 2개를 후딱 사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귀신처럼 사가지고 쌩 갔다가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얼른 이거 니트 2개 사가지고 버스 타고 또 왔거든요. 정말 도깨비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큐키님이 퍼플 니트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예쁘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기분, 저는 단골이래 가지고 10만 원에 산 것 같아요. 예. 도매 가격으로 주셨는데 옷도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신출귀몰했습니다. 후딱 가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좀 큰데 박시한데, 이거는 이제 레이어드 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뭐 자켓 안에 입어도 되고 아니면 베스트 입어도 되고. 예. 그래서 후딱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 예쁘죠. 예. 저는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 기름신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야, 갈 때 됐다. 빨리 가서 몇 개 가져와라 이러는데, 오늘은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제 단골집이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피해서 한 집에서 한 개 딱 사가지고 온 거거든요. 예, 2개 사가지고 왔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렁주렁 사오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정말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다행이다. 그분들을 못 만난 게 다행이다라고 해서 왔어요. 예, 진짜 웃기죠. 그러고 나서 예, 날이 좀 스슬슬 추웠잖아요. 남편이 생태탕을 좋아해요. 예, 그럼 매봉에 골목안 생태집이라는 생태 가게가 있어요. 골목안 생태집. 예, 거기에 그냥 이렇게 2인분 시키면 이렇게 생태 큰 거 한 마리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동태를 시키면 진짜 맛이 달라요. 생태랑 동태랑은 정말 수준이 다르다. 예. 그래서 생태를 근데 어떻게 끓이시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새우, 잔새우를 갖다가 좀 넣어요. 예. 보리새우라고 하죠. 예. 그런 새우를 많이 넣어서 국물을 굉장히 시원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남편이 제가 이제 안 오니까, 미장원 갔다가 안 오니까, 내가 지금 5시 반 정도 도착할 예정이다.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시장을 갔다 왔다. 바로 고백을 했죠. 말 안 하면 뭐합니까?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봉에서 밥 먹자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매봉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생태탕 먹고 왔는데, 매봉에 오시면 골목안 생태집, 아주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싸지는 않아요. 이제 2인분에 44,000원 정도 할 거예요. 예, 근데 퀄리티 되게 좋고 그냥 노포예요. 제가 가는 집은 항상 노포. 예, 오래된 집, 단골들만 가는 집,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면 좋습니다. 네. 겨울에 브라운 컬러는 네, 루돌프 사슴 컬러라서 꼭 필요하죠. 다음 라방에서 보여주세요. 네, 그래야죠. 네. 핑크 바이올린이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쇼핑. 오래 참은 것도 아닌 게 외국에 가서 샀잖아요. 네. 안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일요일날 일본 장가 가는데 면세에서 이미 선글라스 하나 샀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옷을 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은 건 아니고 그냥 국내에서만, 예, 예전에 비해서 덜 갔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것은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그 아주 고급 그 료칸이라고 하죠. 예, 그런 숙소에 있을 때 거기에 그
그 로컬 현지 그 디자이너가 만든 모자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옛날에 하나 사놓고 있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눈 오는 날 라방 열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뭐 인트로는 또 이렇게 또 시시한 얘기로 시작하다가 여러분이 질문을 올리면 또 우리가 예민하게 또 Q&A를 해드리죠. 여러분들 오늘 첫눈 했을 때 뭐 하셨나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첫눈 이렇게 보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댓글 한번 올려보십시오. 네, 저는 남편하고 생태탕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뭐 하셨나요? 네, 해피님이 안녕하세요.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네, 즐거우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네. 해피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쓰셨었네요. 저 못 봤네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웃긴 얘기 해줄게요. 이제 막 눈이 막 한방눈 처음에는 한방눈처럼 안 내렸고요. 약간 이렇게 그 첫눈은 대부분 약간 수줍듯이 내리잖아요. 눈인가 아닌가 이럴 정도. 예. 근데 얘가 막 성급하게 나중에는 막 엄청 많이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눈이 많이 왔다. 한방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한방눈이.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한테, 눈이 많이 내리는 걸 뭐라 그러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수제비처럼 눈이 내린대요, 수제비. 내가 아무리 그 수제비를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이 나이 먹도록 눈을 수제비에 비유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수제비냐. 그런 얘기 하면서 웃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방눈하고 길거리에서 3번씩 읽으랬어요. 한방눈, 한방눈.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어휘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제비 먹으면 안 돼요. 예, 마흔자로 맞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밀가루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은마상가 가서 점심 먹었는데 거기 칼제비집이 있고 백반집이 있거든요.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은마상가 가서 밥 먹자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수제비는 안 돼. 칼국수는 안 돼. 수제비는 웃기죠. 제가 처음 봤어요. 수제비입니다. 그리고 또 좁쌀눈이래요. 그래서 좁쌀눈 이게 무슨 뜻이야? 좁쌀은 색깔이 있는데 매조, 차조 색깔이 있잖아요. 예, 쌀래기 눈.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쌀래기 눈은 얼음 덩어리처럼 약간 그 질감이 느껴지는 거다. 그런 걸 쌀래기 눈이라고 한다. 오늘 낮에 눈 강의했네요. 그래서 또 깔깔거리면서 둘이 웃었죠. 뭐 우리가 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 웃기죠? 수제비는. 예,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남편과 대화를 계속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여러분 남편하고 얘기 잘 하시나요? 예. 어떤 분들은 정말 얘기 안 하다가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남편하고 얘기를 안 한대요. 예. 언제 얘기를 해? 정말 안 한대요. 근데 언제 얘기를 해? 그럼 대화는 하냐? 그랬더니 대화는 정말 부부관계 할 때만 한대요. 예.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게.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는 떠드는 동물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종끼리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연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잘조잘 아니면 남편이 또 떠들어도 받아주고 그거 해야지 저희처럼 나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말하고 삽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부부간에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뭐 돈, 교육,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뭐 늙어서 돈을 더 벌겠어요. 아이 교육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시컬렁한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쌓여야 돼. 그래서 스몰톡이 재미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군하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정말. 저는 집에서 꼬치 오뎅탕 끓이고 남편이랑 딸은 눈놀이 하러 나가요. 오늘도 추억받는다. 잘했어. 예. 꼬치 오뎅탕 끓일 때 DNSWKS님 그 쯔유를 조금 넣으면 맛있어요. 예, 쯔유 아시죠? 예, 그냥 슈퍼나
아니면 수입 코너 같은 데 가면 쯔이라고 일본 간장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꼭 오뎅탕 넣을 때 넣으세요. 근데 이게 원래 희석해서 쓰는 거니까 많이 넣지 말고, 그냥 4인분 정도 끓일 때, 우리 밥 숟가락으로 한 반 정도 먹어보면 그 향이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맛이. 보통 그 미소시루 넣을 때도 찌유를 조금 넣으면 맛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런 게 거의 그 생선으로 만든 그 피쉬 소스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꼭 그걸 한번 넣어보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파 같은 거 또 많이 넣어 좋고, 칼국수 드시고 싶을 때는 칼국수는 팥죽 드시고 싶을 때는 옹심이 눈이니까요. 그 얘기 못 들어봤고 오늘 수제비 눈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애 얘기만 하죠. 근데 애 얘기해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많은 대화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부인하고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부인도 마찬가지. 그래야지 노후가 지겹지가 않다. 예, 그런 걸 안 해놓으면 노후에 진짜 할 게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이건 아니다. 불행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래서 해봐라. 저도 오뎅탕 되게 좋은데, 그 오뎅도 일본 오뎅 중에 가마복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뎅은 중요한 게 뭐냐면 생선살을 갈아서 이걸 100%를 하느냐, 밀가루를 얼마나 넣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싼 오뎅들은 밀가루가 더 많은 거예요. 생선은 조금이고. 근데 이제 생선을 거의 90% 이상 많이 하는 그러니까 생선살로만 만드는 오뎅은 되게 맛있는 거겠죠. 예, 비쌉니다. 되게. 예, 비싸요. 예. 근데 확실히 맛이 좋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가마복고를 좀 사다가 이제 끓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이 안 넣어도 돼. 몇 개씩만 넣어도 돼. 저희 그 2층에 미타니아라는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일본식 오뎅을 팔아요. 예, 근데 되게 비싸게 받아요. 거의 2만 원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오뎅 몇 개랑 삶은 계란을 넣어줘요, 거기는. 그리고 무를 삶은 거. 예, 무를 갖다가 우리가 통째로 삶아서 그거를 약간 조리듯이 해서 무 안에 간이 다 들어있는 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오뎅에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 오뎅바에 가서 먹으면 무를 따로 팔기도 해요. 무도 팔기도 하고 그리고 국물도 따로 팔아요. 일본의 오뎅바에 가보면 이렇게 나가는 거다. 헬레나님이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강하다던데 저희 남편도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런 말이 안 나올까요? 어려워요. 그래도 작은 거라도. 근데 그게 좀 진심이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가짜로 꾸며서 약간 쇼맨십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뭔가 좋은 점이 있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어떤 거든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게 그런 면이 일상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그 순간에 칭찬하세요. 나는 오빠 이런 점이 진짜 좋았다. 그래서 나 오빠랑 결혼했잖아. 오빠 맞아 이런 거 내가 정말 오빠한테 좋아하는 점 이거 넌 너무 고마워. 오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저는 물론 오빠랑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본인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나랑 결혼할 때 내가 이런 점 때문에 나랑 결혼했어.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말했을 때 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해봐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리가요. 어떻게 안 나요? 예. 그냥 이렇게 약간 습관처럼 해요. 습관처럼. 되게 중요해요. 예. 저는 근데 사실 며칠 전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남편이 저한테 선물을 줄 때 보통 이게 현금을 주는 경우도 좀 많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남편이 뭘 사주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는 게 제가 워낙 쇼핑을 혼자 하고 또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걸 사야지 또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여튼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운동화를 사고 싶어서 갔었는데 그 운동화 값을 굳이 본인이 되겠다라고 제가 말은 못하고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행동이 바뀌었죠. 더 잘해줘야겠다. 왜 뭐 하나 그 뇌물 같은 선물 받으면 왜 굉장히 이렇게 더 잘해야겠다는 우리가 의무감이 좀 생기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거 너무 당연히 꿀꺽 먹으면 안 되죠. 감사함을 표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티내고 그런 거 잘해야 돼. 나미님이 서울에 눈이 오죠. 여기는 눈이 귀한 남쪽 지방이에요. 눈에 관한 추억 또한 귀합니다. 그래요? 어딘가요? 외국이신가요? 아니면 한국에 다 오는데 제주에도 눈 엄청 많이 오는데 제주에 눈 한번 오면요 막 차를 빙빙 돌아요. 예, 거기 도로도 별로 안 좋고 좀 그래가지고 어딘가 궁금합니다. 예, 순간 포착 힘듭니다. 오빠 소리하고 없네요. 동갑. 동갑도 뭐 하면 어때요? 애를 낳고 뇌를 낳았다고요? 그러지 마요. 그럴 때 그쪽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예,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예, 그래도 가급적이면 장점만 생각을 해요. 자식을 낳아도 그래요. 자식을 낳아도 그 애가 굉장히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걔 단점만 보여요. 왜? 아쉬우니까, 안타까우니까. 자꾸 단점을 부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의의가 상하는 거예요. 서로. 예, 그건 좋지 않다. 예, 그래서 항상 가족들에게 항상 장점 위주로 많이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고, 예, 절대 엄마는 자식이 많았을 때 이간질 시키면 안 돼요. 엄마를 중심으로 모여 이거 안 되고요. 끼리끼리 잘 같이 어울리게. 경남도 눈이 잘 안 와요. 부산은 좀 눈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라도 쪽도 눈 굉장히 많이 오고요. 충청도도 많이 와요. 천안 이쪽도 눈 한번 폭설 한번 내리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편은 저를 자꾸 예쁘다고 하는데 꿍꿍이 있어 보여서 눈을 흘기게 되네요. 근데 눈을 흘겨도 아마 남편이 좋아할 거예요. 그게 뭐 진짜 미워서 눈을 흘기는 게 아니라 약간 새침 떠는 거 그런 것도 매력 있죠. 뭐. 근데 그래도 남편한테 예쁘다고 할 때 본인도 남편한테 좋은 점을 얘기하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 단절이 3개월이 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너무 심심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친구를 만나도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 편할 것 같아요. 어쩌다예요. 어쩌다. 예, 그리고 친구도 여러 상황이 비슷해야 돼요. 사는 뭐 규모라든가 뭐 지식 수준이라든가 사회활동이라든가 여튼 왜냐하면 옛날식으로만 자꾸 얘기하면 상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상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옛날 추억으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쪽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동창회 갈 때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가죠. 돌아올 때 굉장히 마음 무거워요.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서서히 안 가게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인생이 다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거는 배우자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서로 손잡고 다니는 연습도 해야 되고 서로 스몰 톡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엄청 중요한 문제에서는 대동단결해요. 결혼 제도 자체가 붕괴하기 때문에. 근데 일상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자꾸 좋다고, 당신이 좋다, 이런 면이 좋다라는 걸 갖다가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거야. 즉, 내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그게 나를 위한 거다. 꼭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다른 분들도 오늘 뭐 하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눈 올 때 뭐 하셨는지. 네. 지금부터 배우자와 친한 척. 연습하다 보면 더 친해져요. 친해져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되게 그 부부 사이 좋은 친구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노후에? 다 둘이 같이 여행 다녀요. 정말로. 왜냐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특히 뭐 그래도 조금 비행기 탈 수 있고 뭐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멀리도 가지만 그거 안 되면 진짜 일본밖에 갈 데가 없어요. 일본은 가깝고 그다음에 식사에도 큰 문제 없고 또 온천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선님 들어오셨어요? 네. 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보라 니트와 진주 목걸이, 안경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셨어요? 멋스럽고 잘 어울리십니다. 네, 코치님 스타일 최고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모자도 처음에는 보라를 썼는데 투머치더라고요.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얼른 벗고 예, 검정 모자 쓴 거예요. 보라색 모자도 있거든요. 약간 이상하잖아요. 투머치다. 얘는 제가 그 진주 만드시는 분한테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주화랑 여기 스왈롭스키 같은 거, 예, 그런 거 하나씩 껴서, 예, 제 목에 맞게 맞춘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조금 목이 좀 가는 편이어가지고, 표준 사이즈를 사면 좀 길어요, 이렇게. 그럼 약간 이상하거든요.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래서 제 목 사이즈에 맞춰서 맞췄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알도 그렇게 과하지 않고, 크지 않고. 송강상의 고기 주문 잘했습니다. 늘 샤밀리 생각해 주시는 코치님 고맙습니다. 송강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송강상에 찍으세요. 예, 그러면 송강상의 사이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샤밀리라고 제가 여러분들 부르잖아요. 샤밀리만을 위한 지금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우 불고기, LA 갈비, 이베리코 돼지갈비를 한 개씩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불고기 몇 팩 이런 식으로 팩으로 해서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송강상의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이 사업을 당분간 시즌1을 마감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못 사요. 그리고 이것도 한정 수량이에요. 예, 기존에 있던 거. 그래서 샤밀리들을 위해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다운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사 먹어보고 선물을 많이 하고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약간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8일까지인데, 아마, 곧 이게 품절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사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예, 드시면 좋고, 이 포장이 되게 예뻐요. 왜냐하면 따님이 아주 유명한 외국에서 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포장 디자인도 다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포장이 조금 약간 헤비하다 그러면, 우리 냉동실이 이제 좁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포장을 뺏겨요. 그럼 그 안에 또 포장이 됐어요, 비닐이. 그래서 그거만 넣어서 이제 뭐 한우 불고기, 아니면 뭐 갈비 이렇게 써도, 그거 다 보여요, 고기가. 그래서 지퍼락에 넣어서 냉동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뭐 스프가 따로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냥 양념육이 다 비닐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냉동실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송강상의 고기 아마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표님이 이게 막 이익을 많이 남기거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외할머니가 송강정이라고 울산에서 굉장히 큰 우리나라 우리 서울에 뭐 삼원가든 그런 가든 같은 형태의 큰 그 고깃집을 하셔서 그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손녀가 한 거거든요. 근데 바쁘세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또 다른 일도 하셔야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있는 것만 저희 샤밀리들 위해서 예, 아주 스페셜하게 가격을 매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세요.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우 불고기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은 의외로 돼지갈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은 또 그 뜯는 맛이 있어서 LA 갈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냉동실 자리 차지했는데 포장을 벗긴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혜로운 코치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제 송강생에 꽃갈비 해 먹었는데 딸 입으로 홀랑홀랑 한 팩이 다 들어갔다고. 진짜 맛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초이스 등급만 쓰는 거예요.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양이 많던데 예, 양이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바로 옆이 제가 7호고 그 집이 6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영상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양이 상당히 많던데. 근데 한참 먹을 때는 많이 먹어요, 애들. 진짜 맛있죠. 예. 그래서 미리 좀 사놓으세요. 없어요, 이제. 제가 더 이상 또,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예. 저도 요즘에 이제 건강 때문에 막 효소 이런 거 먹거든요. 그것도 되게 우연하게
제가 시칠리아 여행 갔을 때 같이 온 분 중에서 개포동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노부부신데 예,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저를 이제 주셨는데 저는 몸에 맞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한 2달도 아직 안 먹었는데 제가 3kg가 빠졌어요. 효소 먹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또 소개할 때 공부 아니에요. 제가 뭐 수익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좋은 거니까 소개해 드리는 거. 오늘 한우 불고기 먹었어요. 코치님 어떻게 해 드세요? 진짜 맛있죠. 예.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한우 불고기는 이게 이제 조리 방법에 따라 달라요. 국물이 약간 있게 하면 전골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바싹 불고기처럼 국물을 또 바싹하면 또 약간 우리 언양 불고기 먹듯이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낙낙하게 좀 해요. 그래서 좀 비벼 먹어요. 근데 여기다가 당면 넣어도 맛있어요. 예, 여러분 당면 맛있잖아요. 당면 그냥 물에 좀 불렸다가 불고기 먹을 때 같이 넣어서 먹어도 참 맛있고 파를 좀 길게 어슷 썰어서 파가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저는 불고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레옥 가서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 여기 거 먹고 우레옥 이제 안 가잖아요. 예, 그리고 우레옥도 약간 조금 제가 지난번 갔을 때는 좀 시스템이 약간 조리법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됐는지 진짜 맛있어요. 예. 근데 가격도 되게 지금 예,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SM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아직 미국에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다가 외국 가신 분들도 있고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오늘 수능 성적이 나오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상대 평가니까 1등급이 4%니까 뭐 1등급이 몇 명이다 몇 퍼센트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4% 아니니까. 그런데 영어가 예, 절대평가예요.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3.11%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보통 아무리 어려워도 한 6%, 7%로 쉽다 그러면 뭐 11, 12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1등급이. 근데 올해는 3.11%라고 나오고 평가 원장이 죄송하다고 사과할 정도였어요. 진짜 어렵게 나왔다. 근데 이게 최상위권만 어려운 게 최상위권은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데 최상위권도 어려웠고 중위권도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완전 난이도 조절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수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사탐런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제 사회탐구를 시험을 본 거예요. 과학탐구를 안 보고. 왜냐하면 대학이 사탐, 과탐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그러면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탐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이과 최상위권이 사탐에 1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못 받으면 2등급, 3등급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과로 가려면 과탐 가산점인데 그것도 못 받고 또 문과 했더니 등급이 낮고 그러면 이번에 이과의 중위권 학생들은 사탐론 학생들이 실패한 전략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능은 굉장히 많이 변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생, 저학년, 중학년들이 수능 공부하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다. 기본을 많이 닦자. 그래야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예. SM님 방금 등교시키고 라방을 켰어요. 그러세요? 네. 네. 절대평가가 의미가 없죠. 네. 듣기평가 없앤다 그래도 예. 없앤대요. 이거는 이제 그냥 기술적인 문제예요. 평가 기술, 뭐 스피커라든가 워낙 문제가 많았나 봐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원이 좀 작아지면 이게 아마 토플처럼 온라인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어폰 꽂고. 근데 지금은 그냥 천장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통 학교들이 다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죠. 그래도 여튼 제가 이번에 라이크 학원 김희도 원장님하고 초등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의를 다 만들었거든요. 조만간 여러분 유튜브에서 공개할 건데 쓰기가 진짜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 영어 쓰기. 예, 그래서 쓰기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
EHSK님이 초4인데 소마 사고력 수학을 계속 보내도 될까요? 아니요. 그만 다녀도 됩니다. 교과 수학 하셔도 되고요. 교과 안에 이미 사고력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만 다녀도 됩니다. 결국 내신 비중이 커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또 내신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등수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내신은 교과 역량평가라 그래서 예전에 내신은 뭐냐면 그냥 학교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 9등급제 주로 이제 등급 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바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신청했는가, 그 과목이 어려운 과목인가, 쉬운 과목인가, 이수자는 몇 명인가, 거기에서 몇 등급 받았는가, 이 과목이 진로랑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평가하는 걸 교과 역량평가라고 해요. 바뀌어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내 심리를 등급만 따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또 그래도 마지막은 수능 최저예요. 내신을 잘 따도 마지막에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킨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세 과목이야. 그러면 한 과목은 2등급, 한 과목은 2등급, 한 과목은 3등급. 그러면 2, 2, 3 하면 7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3합 7이라 그래. 세 과목에 합이 7을 맞춰. 그러면 너는 최종 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그걸 충족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만 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좋은 학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수능을 반영하는 과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과도 있단 말이에요. 대학도 다 다르고. 근데 내신만 보는 데랑 수능까지 같이 보는데 어디가 좋은 학교일 것 같아요? 수능까지 같이 보는 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까지 해놔야지만 좋은 학교를 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또 핫 이슈 중에 하나 나온 게 한양대가 예, 중앙일비어 평가에서 3등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한양대에서 예, 그 재단에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3천억에 한양대가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쇼킹한 일이죠. 예. 대학에서 학생 수도 적고 대학교 등록금도 동결돼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돈으로 다르게 좀 벌어야겠다라고 투자한 게 망한 거예요. 예. 한양대가 3천억에 나왔대요.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핑크님이 우리 애들 쉴 틈이 없네요. 저희 때는 수시가 거의 없어서 수능에 올인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자꾸 내 때가 좋았다 이러면 안 되고 미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세대가 굉장히 빛의 속도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그나마 많이 공부해 놓는 게 굉장히 무기가 됩니다. 부모부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벌써 바리케이드 딱 치면 애들이요 이건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더 싫어하게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쓴 약을 먹을 때도 이게 몸에 좋다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약을 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 SI맘님, 예전부터 코치님이 라이팅 강조하셔서 저도 여기 와서 라이팅에 신경 썼더니 많이 성장했어요. 조언 늘 감사드려요. 돌아가서 이어져야 할 텐데요. 당연히 이어지죠. 당연히 이어지죠. 예, 라이팅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AI를 갖다가 왜 치팅, 우리가 컨닝이 치팅이에요. 예, 컨닝에서 지금 다 난리가 났죠. 결국 이제 앞으로 핸드라이팅으로 손글씨로 다 쓰는 세상이 올 거예요. 평가가. 예.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렇죠. 잘 써야 된다. 지선님이 코칭이 수능 후 올려주신 과목별 강의 너무 좋았어요. 여성호 원장님 강의까지도요. 부지런히 아이와 잘 해나갈 일만 남았어요. 이제 수학 올라갈 거예요. 지금 영어를 하지원 선생님, 수학을 윤기현 선생님, 국어를 엄태욱 선생님, 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여성원 원장님이 이제 이번에 북토크 의대 입시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지금 윤기현 원장님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날 윤기현 원장님의 수능 수학이 올라갈 거예요. 전 또 그 강의 하면서 만들면서 또 깜짝 놀랐잖아요. 야, 우리 엄마들이 이런 거 모르고 계속 뭐 황솔 간다, 선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아, 진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많이 변했다. MS림님이 코치님 갑작스런 첫눈 폭설에 2시간째 퇴근길이에요. 삼성동 지나고 있는데 코치님 덕에 입시 정보 들으며 그나마 위로받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이게 5시 한 20분쯤에 안전 그 경보가 떴어요. 눈이 온다. 좀 있다가 대설 경보가 떠버리더라고요. 바로.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우산을 쓰고 온 사람이 갖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다들 그대로 다 맞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느꼈냐면 아, 길 막힌다 이거. 길 막힌다.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예. 아, 이거 진짜 거의 재난 수준의 눈이었어요. 그렇죠? 코치님 초사에 수능 영어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많나요? 그런 아이들은 남은 시간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초4란 얘기는 수능을 공부한 게 아니라 미국식 영어를 공부해서 토플이 조금 나올 수는 있거나 아니면 읽기 레벨이 뭐 6학년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수능 영어의 결과 초등학교 4학년이 배우는 초등 영어는 다른 영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한식 자격증을 땄어. 근데 내가 모든 요리 할 수 있나요? 일식도 할 수 있고 중식도 할 수 있고 프랑스식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시 또 배워야 되는 거야. 기본을 한 상태에서 평가 기준에 맞게 스킬을 다시 익혀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질문은 아니다. 누가 이런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는 있지. 뭐 고1 첫 3월 모의고사는 중등 과정이거든요. 예, 그거를 보면서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중학교 영어가 미국의 초등 수준이에요. 예, 이것도 제가 이제 이번에 김인호 원장님하고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수능은 안 됩니다. 이거 풀어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핑크니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한기님이 이부진 씨 아들이 수능 하나 틀렸네요. 재벌들이 공부로서는 유리하나요? 그건 이상한 사고죠. 재벌이 뭐 수능 보면 재벌한테 뭐 특별식으로 해주나? 아니요. 이부진 씨가 경기초를 나오고 휘문중으로 왔어요. 그래서 대치동에 이부진 씨 아들이 다니는 수학학원이 많이 떴어요. 예, 정말 대치동 스타일로 여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다 팀 짜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그쪽에서 공시제를 발표한 게 아닌데 뭐 수능 하나 틀렸고 어차피 문과 갈 거라 서울대 경영 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면접 볼 때 왔다. 왜냐하면 1단계를 수능 날 발표하거든요. 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재벌들이 공부로서 유리하나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거는 배경에 돈 많은 사람들은 공부 대한민국 입시에 유리하냐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네. 아, 그렇네. 핸드라이팅으로 평가하겠네.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녁에 딸 영어학원 라이드 해주는데 바퀴가 헛돌고 차선이 안 보여서 라이드 하셨어요. 예. 특히 이제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눈밭에서는 굉장히 쥐약이거든요.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눈 오면 너무 저도 옛날에 눈이 많이 왔을 때인데 삼성동 고개를 넘어서 이제 대치동으로 와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돌았어요. 휙, 휙. 근데 그 삼성동 도로가 굉장히 10차선 될걸요? 거기에 막 차들이 다 널브러져 있었어요. 핑핑 돌려갖고 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때 뭐 저희 다치진 않았는데 눈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일은 눈이 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구두 신으면 안 되고 방 하나 있죠. 눈 올 때 신는 바닥이 미끄러지 않는 그런 신발 신으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마트님, 코치 안녕하세요. 남아 8세 목동. 아이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실험과학학원을 1년째 보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계속 쭉 1학년이잖아요. 2학년 적어도 2학년까지 다니고요.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이론학원 다녀도 되고 아니면 병행해도 되고 3학년 때는 뭐 한생명 같은데 그런 데도 괜찮아요. 조금 저는
계속 하라. 왜냐하면 이 실험과학이 좋은 게 실험 자체도 좋지만 보고서 쓰면서 과학적 글쓰기가 아주 잘 되거든요. 예, 저는 추천해요. 추천합니다. 네, 맞아요. 후륜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체인들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코치님 수학 선행할 때 초사부터는 심화부터 하라고 하셨는데 응용 정도 하고 심화는 당해 학년 진도 나갈 때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하면서 최상위 S가 좀 쉬운 거거든요. 최상위 S라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그 선행을 뺄 때 너무 쉽게만 하면 그거에 익숙해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좀 거부하게 돼요. 이렇게 스며들듯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요. 지하 3층을 가면, 그러니까 지하 4층, 5층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1층만 했어. 지하 5층을 못 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늦더라도 그냥 응용 끝나면 최상위 S라도 좀 풀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차근차근 가는 거지 딱 끊고 하는 건 안 돼요. 너무 어렵고 애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늪에 빠지듯이 해야지 어려운 것도 풀어요. 예, 이건 연습이다. 연습입니다. 오늘 막 방송, 특히 생방송 하시는 분들도 눈 와가지고 예, 출연 못했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밥 먹고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빨리 집에 가자. 빨리 가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매봉에서 도곡동까지 걸어오는 것도 꽤 걸려요. 그래도 편도로 10분 이상 걸리죠. 예. 근데 오늘은 막 눈이 오니까 더 천천히. 예. 그 와중에도 남편이 잠깐 이러고 눈 오는 거 뒤에서 막 사진 찍어주더라고. 근데 저도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온도가 되게 낮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퍼코트 입고 나갔었거든요. 예. 퍼코트 입고 또 바지는 요즘에 그 통바지 입을 때 이제 바람이 좀 설렁설렁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무릎까지 오는 그 레그 워머. 예. 그 예전에 또 제가 우리 샤멜들 한번 공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걔가 캐시미어라서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밑에는 이제 또 찬바람 안 들어게 양말을 좀 긴 거를 갖다가 워머에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무릎 위까지 엄청 따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쿠팡에서 그거 말고 캐시미어 말고 그냥 나이롱이겠지. 여튼 더 긴 거, 롱으로 된 워머를 판다고 흘러내리지 않다고 링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주문해 놨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꼭 그거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바지가 올해 유행이 다 와이드 팬츠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털렁털렁한다. 스마트님이 가성비 생각하니 항상 고민됐는데 아이도 재밌어 유지하도록 보내세요. 저는 1학년, 2학년 때 실험과학학원 다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학생들도. 특히 이제 이과 과학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런 실험과학학원 다니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예.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능력이 발현되거든요. 저도 딸을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약간 이과 기질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제 자체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 같은 거 만지는 거 좋아하고, 예전에도 막 우리 그 신혼 때 가전제품 사면 제가 사용 설명서 다 읽어보고, 이런 걸 잘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AI 탑재된 카메라 사서, 예, 프로그램도 다 이제 하면서 지금, 뭐 편집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거든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해봐서 그래요. 많이 해봐서. 네. 그럴 때 이런 거는 익숙한 사람이 잘하는 거다. 네. 폴카님이 초사 남아있는데 한생년을 5학년 때까지 다녀도 될까요? 4학년부터 다녔는데 과학을 원래는 흥미 없어 했는데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 좋은데요? 예, 보내세요 5학년까지. 그리고 이제 이론학원으로 가면 돼요. 예, 그래서 막 어릴 때 너무 막 초등 과학이 잘 안 돼 있는데 중등 물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초등 실험부터 하고 초등 이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수능이 이제 통합 과학, 통합 사회가 되는데 이게 그 뿌리를 보면 초3부터예요. 초3 초등 과학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치는 부럽다고요. 예,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요. 마이크가 어느 순간에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 오디오가 작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카메라가 배나가래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요즘은 제가 하는 게 다 문제 해결이에요. 거의 기술자예요. 아,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딱 생겼어. 그러면 이 머리가 정말, 그 컴퓨팅 사고력이 아니라, 예, 이 기술적 사고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 고치는 수선공 같은 느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 고쳐내요. 문제를 해결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아, 이렇게 좀 느낍니다. 네, 수진님이, 내년에 유치원생인데 주변에 웩슬러를 많이 보는데 영재인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영재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영재인 아이들이 많은 거는 정상은 아닌 거죠. 예,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영재는 뭐냐면 또래보다 몇 년 위에 지적인 활동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7살인데 얘가 한 3년 정도 있어서 2학년, 3학년에 지적인 능력을 보이거나 이런 아이들을 영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탤런트예요. 기프티드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뭐는 있냐? 영재는 그 받은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 교육이 있는 거예요. 천재는 출판사만 천재 교육이고 천재 교육센터는 없어요. 근데 영재는 교육센터가 있는 거고 영재 교육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즉 내가 3학년인데 내가 한 6학년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보인다. 이런 애가 영재다. 그런 애 선발해요. 얘는 훈련을 시켜요. 점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 훈련을 안 해요. 없어져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예. 자, 웩슬러는 기본적으로 웩슬러를 그 검사를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뭘 평가하는가, 어떤 걸 평가하는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뭐 오르다도 많이 해보고 음물도 많이 해보고 막 국리도 해보고 막 흰돌 검은돌 이런 것도 많이 해봤어. 그런 애들은 평가 요소에 맞아서 높은 점수가 나와요. 확실히 언어 쪽도 많이 읽고 말하고 이런 애들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나의 이 순수한 뇌를 거기 넣어봤자 점수 안 나온다. 또 이거는 이렇게 뭐 기계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자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가 어른하고 말도 해봐야 되는 거고 표현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돼. 표현력 되게 중요해. 그래서 실제로 NA가 많이 나와. 평가 불가도 많이 나와요.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얘가 그래도 타고난 거 아니면 그동안에 엄마랑 훈련받은 게 어느 정도 그릇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얘가 큰 대야 정도의 크기냐, 종지냐, 아니면 밥공기냐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잖아요. 왜 해야 되냐? 사실 입시를 치를 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과하게 오버하게 아이를 갖다가 교육시킬까봐 기대할까봐. 그래서 저는 좀 객관화시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5학년, 6학년은 봐야 되느냐?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를 때 그렇게 두뇌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태도는 더 중요해요. 암기력, 인내력, 집중력 이런 거 중요하지만 뇌가 나쁘다고. 보통 평균이 IQ는 100인 거예요. 예, 100 정도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 제 강의 중에 샤론 코치 클래스에 초등고 A라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영재 교육에 관련돼서 영재 판별부터 영재원, 영재 교육, 예상 문제 이런 거 다 있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좀 들으시면 도움 될 거예요. HEIDI 님이 초2 수학 문제 풀 때 연산 실수가 많고 문제를 잘 안 읽는데 크면 좋아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잡아줘야 할까요? 크다고? 뭐 3학년 4학년 된다고? 아니요. 오히려 더 습관이 배이면 안 돼요. 이거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아직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왜냐면 난 지금 막 게임해야 돼. 운동장 가야 돼. 근데 엄마가 자꾸 하라 그래. 그러니까 막 해치우는 수준? 좀 차분해져야 되고 그리고 연산은 루틴하게 연습해서 기계적으로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연산은 초를 재면서 연습을 하는 거고 문제를 안 읽는다? 이거는 마음이 좀 가라앉고 아니면 정말 얘가 난독증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끊어 있는 걸 못하는지 이게 훈련이에요. 하면 된다.
엄마가 앉혀놓고 같이 푸세요. 그리고 이걸 풀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즐겁다는 거 알아야 돼. 내가 이런 문제를 풀었다는 자신감, 자부심을 느끼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폴카님이 초1부터 코치님 말씀드리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에 위로도 받고 고민될 때 늘 답변해 주셔서 아이도 저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폴카님은 이 이름부터가 너무 잘 졌어. 이 아이디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예, 신나. 그 춤의 폴카 맞나요? 제가 스펠을 몰라가지고 일단 읽을 때 기분이 좋아져. 이 아이디도 조금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핑크님이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입니다. 웩슬러에 대한 코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세요? 그쵸? 웩슬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알아도 아마 마케팅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무슨 웩슬러 검사에서 애가 뭐 학교를 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 우리 주변에. 그건 믿으면 안 돼. 그들의 그냥 사업 수완이야. 그들이 그거로 돈을 버는 거다. 저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한번 해보라고 해. 왜냐면 얘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저도 해봤고. 그렇지만 뭐 5학년, 6학년, 중요, 중기가 할 필요는 전혀 없어. 그거는 그냥 머리 이 정도면 됐다. 공부하면 돼요. 공부를 안 해서 문제인 거야. 수지님이 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수님 뭐 얘기했니? 영재. 자 발렌타인님이 대구 1학년 여하 엄마표로 영어 원서 읽었는데 대형학원 손쌤 저학년을 가는 게 나을지 엄마표 하듯이 원서를 많이 읽는 작은 학원을 갈까. 1학년 때 리딩만 하면 안 돼요. 예,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3학년까지는 모국어처럼 배우는 거예요. 리딩, 리스닝 들은 대로 스피킹 말하고 읽으면 쓸 수 있어야 돼요. 4 skills라고 해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주 3회 정도 어학원 형태를 여학원을 보낸다. 예. 대형학원 손쌤이 만일에 입시 내신 위주라면 안 맞는 거고 원서만 읽으면 얘는 리딩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학원 형태 가서 엄마가 많이 복습해줘라.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표가 나쁜 건 아닌데 영역을 다 골고루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체적인 영어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경은님,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예. 오랜만에 밤에 라방하니까 목이 잠긴다. 제가 한때 옛날에는 좀 여러분하고 밤 11시에도 라방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체력이 좀 안 되고요. 힘들고 또 제가 요즘에 또 넷플릭스를 또 열심히 봐가지고 밤에는 저희가 막 일을 막 몰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누워서 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밤 주말에는 넷플릭스를 좀 보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재밌어? 정말 조절이 안 될 정도 병나겠더라고. 그래서 막 조절하거든요. 그래도 몇 번씩 보니까 재밌어요. 네, 그렇죠?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1시간이 넘었으니까.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늦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네, 송강상에 네이버 스토어 송강상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냥 송강상에 찍으셔서 거기 가서 프리미엄 밀키트 있으니까 한정 수량이거든요. 예,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예, 꼭 여러분 사서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방학 때 열심히 먹이시기 바랍니다. 고기로 키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앨리스니까 한번. 초5 여아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남자 아이들은 운동이 많은데 여아들은 딱히 좋아하는 게 없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영은 했겠죠? 수영해야 되고요. 저는 발레 좋아합니다. 발레. 아니면 뭐 요즘 필라테스도 많이 하죠. 아니 뭐 농구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예, 뭐 여자 운동, 남자 운동은 사실은 없어요. 예, 여자애들이 발야구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예. 자, 여러분들 하트 많이 올려주시고요. 예, 오늘 어떻게 재밌었나요? 예. 항상 라방은, 주제가 옛날엔 제가 자녀 교육 힐링 툭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고. 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힐링 하다가, 뭐, 정보, 인포 주다가, 또 이렇게 Q&A 하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 항상, 그만하랜다.
유튜브 금요일 날 전체 영상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도 이제는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디오 듣듯이 재미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앨리스님, 네, 알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